이 배당을 하면 꼭 권리 분석에 헷갈림이 있으니까 권리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소기준 권리. 이 말소기준 권리는 제가 네이버에서 그대로 캡처해 온 겁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말소기준 권리. 최고가 매수인은 낙찰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낙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말소기준 권리 나오는데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오네요. 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 잔 지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등기사항증명서, 우리가 등기사항증명서 뭐라 그래요? 등기부등본이라고 하죠. 상의 권리 중 어떤 권리들은 말소 촉탁 등기 대상이 되어 소멸하게 되고, 또 어떤 등기들은 말소 촉탁 대상이 되지 않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데, 이때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 한다. 처음 경매를 배우시는 분들은 들어봤자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는 건 낙찰을 받아도 모든 게 다 말소되는 게 아니라 인수되는 것도 있구나 정도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를 읽어볼게요. 두 번째 단락을.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은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와 경우에 따라 전세권도 인정되는데, 이 권리 중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등기 날짜가 가장 빠른 권리로 보면 된다.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 등기 날짜가 가장 빠른 권리로 보면 된대요. 자, 그건 조금 이따 풀어볼 거고, 통상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선순위 권리로 인수해야 되며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으면 후순위 권리로 소멸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무적으로 아주 쉽게,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건 제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어려운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기입 등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자, 등기부등본을 딱 폈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것 중에 하나라면 이거를 포함해서 그 밑줄은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자, 등기부등본을 딱 폈는데 가장 빠른 날짜가 이거다. 그러면 그거는, 그 물건은 하자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등기부등본을 딱 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권리가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고 딴 거야. 그러면 그건 인수해야 된다. 근데 그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야, 세 개야, 네 개야, 다섯 개야.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인수해야 된다. 인수라는 말은 뭐예요? 떠안는다. 떠안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으로 따지면 물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 6개나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좀 요약을 할게요. 오늘 배당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얘기인데, 자, 일단 이거부터 지웁니다. 저당권. 여러분들 등기부등본 보면서 저당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당권은 실무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에만 있는 거예요. 왜 안 나와요? 그런 것까지 설명 드릴 필요 없어요. 이건 지식이야. 그래도 궁금할까봐 잠깐 말씀드리자면, 내가 1억을 빌렸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쉽게 설명해서 근저당권은 이자까지 같이 잡아. 그래서 채권 최고액, 그래서 1억 3천 이렇게 잡잖아요. 얘는 1억만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 중에서 이걸 쓸 리가 없죠. 없어요. 자, 또 지웁니다. 지울게요. 돈을 빌려주면서 이와 같이 강력하고 확실한 근저당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저당권과 담보가 등기는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압류가 압류. 차이점 아세요, 혹시?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 자, 법적으로 얘기하면 확정된 채권을 압류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가압류라고 해요. 이게 법 얘기고, 우리는 법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법 얘기고, 그냥 한 방에 알려드릴게요.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 국가에서 하면 압류, 개인이 하면 가압류. 세금 가압류 들어오는 거 보셨습니까? 지네들 건 다 확정됐대. 개인 거는 확정 안 됐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면 압류, 개인이 하면 가압류,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매 기입 등기도 지우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매 기입 등기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왔냐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경매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로 나뉩니다. 임의 경매는 물건으로 하는 거고, 강제 경매는 채권으로 하는 겁니다. 물건과 채권은 뭐냐? 몰라도 돼요.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임의경매는 예로 하는 거고요. 강제경매는 예로 하는 겁니다. 임의경매는 예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을 보면 아주 간단히 할게요. 1순위 임의경매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얘가 있어야 된다며. 얘가 있어야 얘로 들어간다며. 그래서 이게 1순위 임의경매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절대 없죠.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돈을 안 갚으면 2순위 임의경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채권자는 A, 경매 넣은 사람도 A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강제경매는 이런 게 있어요. 아, 무슨 소리야. 강제경매는 예로 하는 거라며. 맞아요. 근데 어떤 아주 극소수 일부가 이런 일을 합니다. 잘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돈 1,000만 원 빌렸죠. 차용증 써드렸죠. 그러면 가압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죠. 1순위 가압류, 돈 안 갚으니까 2순위 강제경매. 당연히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가압류를 거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니까 소송을 통해서 경매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드세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뭐냐? 가압류를 하지 않고 경매를 넣은 케이스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1,000만 원 받을 돈이 있죠.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가압류를 안 하고 그냥 소송부터 하는 겁니다. 소송을 하면 여러분 받을 돈이 있으니까 승소를 하겠죠. 그럼 승소를 하고 나서 당연히 경매를 넣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제가 뭐였죠? 제가 이걸 지우면서 끝났죠? 안 나온다고. 왜? 아주 극소수로 나오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 자, 볼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압류를 하지 않고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아, 난 분명히 빌렸었고 차용증 줬어요. 그럼 전 돈 갚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 일단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갚는 것 자체가 나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나한테 가압류할 재산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라는 가정이 아니라 이미 나쁜 놈이야, 나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내 아파트에 가압류도 없이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나쁜 마음을 제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 들어왔어? 그러면 경매 넣기 전에 팔아버립니다. 만약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내가 팔 때 못 팔겠죠. 왜? 저거 말소 안 되니까. 갚아야 팔겠죠. 팔아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열심히 이제 1년 이상 지나갔고 소송에서 이겼는데 막상 경매를 넣으려니까 경매 넣을 부동산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뭐 이런 방법도 있죠. 팔지 말고 우리 집 1억이니까 한 근저당권 2억 정도 친한 사람한테 해놓자. 그러면은 가짜 근저당이 1번이고 진짜 강제경매가 2번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권리분석의 1번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니까 하자는 없는 거고, 2번 여러분들이 받을 돈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경매를 넣어도. 왜? 얘가 2억이니까 얘가 다 받아갈 거 아닙니까? 아직 배당을 안 배웠나요? 좀 이따 배당 배우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다 받아가 버리기 때문에 경매를 넣은 사람은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보다는 약하지만 반드시 경매를 넣으려면 이런 것부터 하셔야 돼요. 세상 지식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바로 넣는 사람보다는 대부분이 다 가압류를 넣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경매 기입 등기가 나올 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근저당권과 압류가압류 한 건에 묵습니다. 1번 2개만 외우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우라는 말은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다 정리해볼까요? 근저당권 1번, 2번 이렇게 할게요. 그럼 3개가 2개로 줄어드는 마법을 부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권과 가압류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